안녕하세요. 스탠코리아입니다. 회귀분석 오버뷰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저번 수업에서 다룬 것을 리뷰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귀는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속 함수를 구하는 통계적인 과정이다. 즉, dependent variable y를 independent variable x로 설명할 수 있는 함수 관계 y는 fx 베타 플러스 2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회귀분석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회귀분석의 기본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기본 과정은 많은 수업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긴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길게 볼 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수리적 통계적 모델을 공부할 때에는 항상 기본 과정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리적인 모델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장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델은 기본 과정이 성립할 때 적용됩니다. 이제 회귀분석의 기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귀분석에는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모시다스티시티, 두 번째, 민 제로 에러, 세 번째, 인디펜던스 오브 에러, 네 번째, 로우 멀티 컬리니얼리티. 호모시다스티시티는 간단하게 등 분상성이라고 하죠. 즉, 오차항들이 이제 모든 x값에 대해서 x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민 제로 에러는 오차항의 평균이 0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좀 이제 이것을 강화를 시키면은 첫 번째 가정 등 분산성과 함께 오차항이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한다 라는 로멀리티 가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independence of error, 즉 오차항과 독립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네 번째, low multicollinearity, 독립변수 상호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이제 분석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중 공선성 문제입니다. multicollinearity라고 하죠. 이 멀티컬리니얼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오차항에 노멀리티가 없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데이터의 민 제로 에러 가정이 아닌 노멀리티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모시다스티시티, 즉 등 분산성은 모든 확률 변수가 같은 분산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오차항들이 모두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 가정은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입니다. 등 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에 회귀 분석을 진행하면 낮은 퍼포먼스를 얻을 확률이 커집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등 분산성을 어떻게 체크하고 등 분산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말하자면은 등 분산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데이터라면 변수 변환을 진행한 후 회귀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등 분산성을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호모시다스티시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독립 변수에 따라서 잔차의 분포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잔차 산전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등 분산성을 만족시킨다면 산전도에서 특별한 패턴을 찾기 힘들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산점도에서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등 분산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우 멀티컬리니얼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우 멀티컬리니얼리티는 다중 공선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은 독립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약하다는 조건입니다. 다중 공선성은 회귀 분석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 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데이터가 다중 공선성을 보인다면 이를 해결하고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다중 공선성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분석 결과인 회귀 계수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원래 각각의 변수가 y에 이제 따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제 뭐 다중 공선성이 있다면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제 서로 변수들끼리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y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회귀계수가 해당 변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중 공선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제 잘못된 결론, 특히 변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만들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다중 공선성을 체크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캐터 플롯을 이제 조금 주관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VIF라고 불리는 분산 팽창 요인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 산점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각 독립 변수별 산점도를 만들어 이제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이는 이제 조금 주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VIF를 확인합니다. 보통 이제 10이 넘으면은 다중 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이제 스캐터 플롯을 구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웨이트와 SAT 사이에는 아주 약간 미묘한 상관관계 있어 보이고 width하고 SAT에도 조금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width하고 weight에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를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알기 위해서 실제로 VIF를 구해보면 이제 width와 weight의 상관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두 변수의 VIF가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회귀 분석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특히 등 분산성과 다중 공선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회귀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